대학교 4학년 때였어. 원래 같이 살던 룸메가 졸업하고 돈 아끼려고 본가로 들어갔거든. 근데 사람이 참 웃긴 게 룸메가 나가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다음 룸메는 어떤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 생활 공간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더라. 그리고 다음날 오후 아파트 문에서 똑똑똑 3번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울렸어. 문을 열었더니 어떤 남자가 서 있었어. 기름진 검은 머리가 눈을 반쯤 가린 젊은 남자였어. 박스 하나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일단 물었지.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자 그 남자가 쉰 목소리로 말했어. 제가 새 룸메이트예요. 여기 367호 맞죠? 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요. 들어오세요. 난 벤이에요. 반가워요. 그 남자가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 잭슨. 딱 이렇게 이름만 툭 던지듯이 말하는데 뭔가 서늘했어. 그리고 잭슨이 내 옆을 스쳐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락스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야. 코를 찌르는 수준이라 거의 헛구역질할 뻔했어. 나는 그냥 청소를 엄청 했나 싶어서 애써 넘기고 집을 대충 보여줬어. 뭐 별거 없긴 한데 필요하면 내 접시 같은 건 써도 돼. 근데 잭슨은 대답을 안 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눈으로 방을 훑는데 그 느낌이 좀 이상했어. 구경한다가 아니라 마치 하나하나 목록으로 체크하는 것처럼 정확히 보고 있는 느낌이랄까? 내가 분위기 풀어보려고 이것저것 말 걸었는데 벽이랑 얘기하는 기분이더라. 잭슨은 반응이 거의 없었어. 맞장구도 없고. 너무 어색해서 결국 그냥 일찍 알바하러 가기로 했어. 나 먼저 나갈게. 오늘 밤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자 잭슨이 손을 들더니 되게 뻣뻣하게 흔들어. 그리고 웃었어. 근데 그 웃음이 진짜 기분 나빴던 게 입만 웃고 눈은 안 웃는 거야. 마치 얼굴이 웃는 걸 뒤늦게 따라오는 느낌이랄까? 난 그냥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했어. 아, 얘가 사회성이 좀 없나 보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아파트 안이 완전히 깜깜한 거야. 불이 다 꺼져 있길래 아, 잭슨은 아직 안 왔나 보다 했지. 불을 켜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안에 빨간 고기 패키지 10개가 있더라. 포장도 되게 깔끔하게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 랩도 꽉 조여 있고. 나는 순간 멍해져서 뭐지? 하고 서 있었어. 그때 잭슨 방에서 희미하게 끄끄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엔 가래 끓는 듯한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 그래서 문 쪽으로 조금 다가갔는데 그 소리가 점점 바뀌는 거야. 긁고 문지르고 뭔가 바삐 움직이는 느낌? 소리도 점점 커졌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져서 그냥 문을 세게 두드렸어. 야, 잭슨. 괜찮아? 무슨 일 있어?
그러자 바로 정적. 완전 아무 소리도 안 나. 10초쯤 지나서야 안에서 잭슨 목소리가 들렸어. 근데 그 톤이 좀 이상했어. 약간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가글하는 소리 섞인 듯한 말투로 네, 괜찮아요. 그냥 옷 갈아입고 있어요. 나는 빨리 수습하듯이 말했지. 아, 그래? 그냥 소리가 나길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방문을 잠갔어. 여기 이사 와서 한 번도 잠근 적 없었는데. 다음 날 아침 잭슨은 없었고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 난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했지. 그냥 냉장고에서 계란 꺼내 먹고 나가려는데 어제 그 고기 패키지 10개 중에 5개가 없어졌더라. 아, 밤에 요리했나?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솔직히 마음 한구석은 찜찜하더라. 그래서 결국 잭슨 방 쪽으로 갔어. 문 가까이 가는데 이번엔 냄새가 확 올라와. 약간 시큼하면서도 피비린내 같은 쇠 냄새 있잖아. 방 안을 슬쩍 들여다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방이 거의 비어 있었어. 마치 아무도 이사 온 적 없는 방처럼. 딱 하나 남아있는 건 잭슨이 들고 왔던 그 박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박스가 아직도 뜯기지 않은 채 책상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어. 뭐지? 짐을 하나도 안 풀었다고? 이런 생각이 든 순간 현관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났어. 놀라서 몸이 움찔했지. 어쨌든 문을 살짝 열었는데 잭슨이 서 있고 옆에 여자가 있었어. 내가 어색하게 잭슨. 했더니 잭슨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말해. 열쇠를 깜빡했어요. 그리고 여자를 가리키며 말해. 이쪽은 제 여동생, 엠버예요. 그 여자는 고개를 옆으로 살짝 꺾더니 뻣뻣하고 기계적으로 손인사만 했어.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짐 더 옮기러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는데 그 여자는 말도 안 하고 진짜 기분 이상하더라. 그리고 잭슨이 갑자기 이를 악문 듯이 숨을 씩 들이마시더니 나한테 물어. 벤, 내 방 들어갔죠?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부정했어. 아니야, 절대. 난 그런 짓 안 해. 그랬더니 잭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엠버를 끌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엠버는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문 닫힐 때까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난 그날 너무 찝찝해서 바로 집을 나갔어. 그날 밤 알바하면서 동료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 특히 켈리가 내 팔을 꽉 잡고 말했지. 벤, 이거 장난 아니야. 집에서 불어나면 그건 문제야. 심지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완전한 타인이고, 걔가 뭘 하는지 너는 모르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더니 켈리가 한마디 더 하더라. 요즘 실종된 학생 얘기 들었어? 그 말에 내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 누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FBI까지 붙었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네 촉을 믿어. 그 말을 듣고 나도 결심했어. 룸메이트 변경 신청을 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집에 돌아와서 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 잭슨은 늘 그렇듯 자기 방에 있었고, 그때 똑똑똑 노크 소리가 났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 잭슨? 잭슨이 말했어. 벤,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나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오래 안 걸려요. 부탁할게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 잭슨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또 웃고 있더라. 뭔데? 내가 물었지. 소파에 앉는 잭슨의 동작이 이상하게 의도적이고 딱딱해 보였어. 하나도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묻는 거야. 벤, 당신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죠? 나는 당황해서 대답했어. 친구, 가족이지. 잭슨은 눈을 한 번도 안 떼고 나를 봤어. 기분 나쁠 정도로. 그러더니 묻더라. 그게 보통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나는 순간 벙쪘지. 뭐라는 거야? 그러자 잭슨이 웃음을 더 크게 지어. 하긴, 들키지 않으려면 친구와 가족이 필요하죠. 난 진짜 소름이 쫙 돋았어. 그래서 빨리 대화를 끊고 싶었어. 그래, 알았어. 나 내일 출근해야 돼. 잘 자. 그 말에 잭슨이 기계처럼 일어나서 방으로 가더니 문 닫기 전에 돌아서며 이러더라. 우린 친구죠, 벤.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기 싫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문이 닫혔지. 다음 날 아침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 또 잭슨 방문이 열려 있었거든.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진 모르겠는데 호기심인지 공포인지 본능인지 아무튼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갔어. 안에서 질척 뭔가 물컹한 소리가 나는 거야. 순간 멈칫했어.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지. 거기에 뭔가 있었어. 그건 잭슨의 피부를 몸에 뒤집어 쓰려는 무언가였어. 그리고 그것의 발밑에는 박스가 놓여 있었어. 그것이 고개를 돌려서 나를 봤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빴어. 당장 관리사무소로 뛰어가서 말했지. 제 룸메가 정상이 아니에요. 직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묻더라. 몇 호시죠? 367호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더라. 저기요. 새 룸메이트 배정 기록이 없으신데요? 경찰이 왔고 FBI도 왔어. 그들이 말했어. 잭슨은 내가 만나기 전부터 이미 실종자였대. 엠버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더라. 난 이제 거의 잠을 못 자.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살아야 하거든. 계약을 깰 수 없어서. 근데 어젯밤 뉴스에서 봤어. 잭슨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피부가 통째로 사라진 상태였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번 이야기도 정말 소름 돋는 내용이었어요. 일단 룸메이트란 키워드 자체가 주는
기대심과 공포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알고리즘 타고 오신 분들 절대 공포 매니아 초보 단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정말 기대에 충실했던 이야기 같으면서도 여러모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제가 이번에 마이크를 바꿨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당신의 청각 능력은 S등급입니다. 귀문을 찾아주시는 여러분의 귀를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바꿨는데 어떤가요? 좀 괜찮게 들리시나요? 솔직한 멘트 남겨주세요. 그럼 귀문의 해석 타임 시작할게요.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스토리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룸메라고 찾아온 이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는 오늘 귀신이나 괴물보단 현실적인 범죄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신분을 훔친 자에 관한 이야기 같은 거요. 왜냐하면 이번 이야기가 초자연적인 부분보다 범죄 쪽에서 더 자주 등장하는 단서들이 많다고 여겨졌거든요. 우선 첫 번째 단서는 락스 냄새예요. 처음 잭슨이 룸메로 들어올 때 글쓴이 벤이 제일 먼저 느낀 게 락스 냄새였어요. 보통 락스는 냄새나 흔적을 지우는 용도로 사용되잖아요. 특히 잭슨이 지나갈 때 락스 냄새가 확 났다는 부분이 마치 이미 지워야 하는 냄새를 이 집에 가지고 들어왔다고 느껴졌어요. 두 번째 단서는 냉장고 속 소분된 고기. 그날 밤 벤이 냉장고를 열었더니 빨간 고기 패키지 10개가 정갈하게 포장되어 있었다고 했죠. 여기서 포인트는 고기의 소분과 포장 방식이에요. 만일 잭슨이 귀신이었다면 보통 생고기가 그대로 있거나 피가 튀거나 무질서한 형태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 반대로 사람이 손으로 의도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날 고기 중 5개가 사라졌다는 부분도 중요해요. 단순히 먹었다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꺼냈다고 보였거든요. 범죄적으로 본다면 시신 일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과 닮아 있었어요. 세 번째 단서는 잭슨 방에서 들린 소리입니다. 처음엔 끄끄, 그 다음엔 긁고 문지르고 소리도 점점 커지죠. 단순히 공포 연출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뭔가를 자르고 포장하거나 바닥에 흘린 걸 닦는 등의 소리로도 해석이 돼요. 그리고 잭슨의 대답이 묘하게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죠. 옷 갈아입고 있어요. 이건 그러니 지금 들어오지 마 라는 가장 일상적인 핑계 중 하나로 보였어요. 네 번째 단서는 엠버의 존재, 여동생이 아닌 공범의 가능성입니다. 엠버는 말을 거의 안 하고 표정도 없고 행동도 어색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잭슨이 엠버를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벤에게 묻는 말이었어요. 내 방에 들어갔지. 이건 완전 범죄자들 그 특유의 질문이잖아요. 내가 숨긴 거 봤냐? 증거 봤냐? 상대를 떠보는 거죠. 그리고 엠버는 벤을 계속 쳐다보고 잭슨은 벤의 반응을 살폈어요. 마치 이 장면은 가족을 소개하는 상황보다는 감시와 확인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엠버는 오히려 공범 또는 감시자 같은 역할일 가능성이 커 보였어요.
5번째 단서는 들키지 않으려면 친구와 가족이 필요하죠. 잭슨이 벤에게 한 말이에요. 살인마라고 가정하고 보면 더 현실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분을 훔치거나 타인을 가장해서 살면 결국 걸리는 이유가 관계 때문이거든요. 가족이나 친구가 너 누구냐고 할 수도 있고, 만일 비대면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엔 말투에서 확연히 티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짜로 사회에 섞이려면 관계가 필요하고 그 관계를 연기해야 하는 거죠. 즉, 이 대사 때문에 잭슨의 정체가 귀신의 존재보다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하는 인간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6번째 단서엔 룸메가 배정된 적이 없다라는 말이었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랬잖아요. 당신에게 새 룸메이트가 배정된 적이 없다고. 이 말은 2가지 중 하나겠죠? 초자연적인 침입 혹은 공식 절차 없이 들어온 인간. 현실에서 공식 절차 없이 룸메가 들어온다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해지려면 이전 룸메가 나가고 벤이 혼자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가장 현실적인 건 이전 룸메의 지인이거나 같은 학교, 같은 동아리, 같은 커뮤니티 혹은 그 아파트를 어렴풋이나 아는 사람이어야겠죠. 즉, 잭슨이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빈자리를 알고 들어온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벤이 표적이 된 겁니다. 7번째 단서는 잭슨의 피부를 옷처럼 입으려 한다예요.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얼굴과 신체는 신원 그 자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피부는 외형을 속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완벽한 변장 같은 거요. 즉, 이 장면은 살인마가 인간이 되려는 광기, 다시 말해 잭슨이라는 인물로 살아가려는 시도로 읽혔어요. 심지어 뉴스에서 발견된 시신에 피부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 해석에 더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사람이 사람을 흉내내려고 했다는 점이었어요. 락스 냄새, 소분된 고기, 말없는 여동생, 관계를 연기하려는 대사, 공식 룸 배정 기록 없음, 그리고 피부. 이 단서들을 하나로 연결하면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보다는 현실적인 누군가의 침입에 가깝게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제일 찝찝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잭슨은 왜 하필 벤의 집으로 왔을까? 그건 아마 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혼자 살고 경계심이 낮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도 반응이 느릴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니 더더욱 잭슨이 벤이란 인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접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배정된 룸메이트라고 찾아온 낯선 사람을 과연 문 안으로 들였을까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귀문의 틈 넘어 흘러오는 기록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기는 귀문의 비망록입니다.